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4시, 조금 방송이 늦었네요. 어차피 6시에 안진걸 수장과 방송하러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적당히 한 몇 시, 5시 한 반 정도? 뭐 그때까지 방송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법무부에서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한동훈이 내부 접속망, 검찰 내부 접속망에 접속한다. 원래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접속망에 접속해서 수사 정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누군가 이 문제를 질렀더니 법무부가 또 즉각적으로 또 사실관계가 아니다. 뭐 아직까지 이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고소할 수 있다는 수준의 또 압박을 가했는데, 참 정말 대단하죠. 한동훈이 그냥 검찰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거에도 저렇게 발견하는 자들이 한동훈이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증거 조작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 정말 이제 이 정도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주제기도 한데, 아니 이 태블릿 PC는 지금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이 주도하여 조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도를 JTBC가 시작을 했는데 왜 김준일과 MBN이 그 진실을 은폐하려 저렇게 몸을 던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한동훈 하나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검찰 세력 플러스 알파, 재벌 세력, 언론 세력, 그리고 야당까지,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지금 여의도 세력 거의 전체가 다 이 태블릿 진실을 은폐해서 이대로 끝까지 국민들을 속여서 가겠다. 거의 담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렇게 이 나불나불 거리는 걸 좋아하는 한동훈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지. 10대 일간지 중에서 10대 일간지와 3대 방송사 중에서 법무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 단 한 명만, 법조 출입 기자 단 한 명만 이거 물어뜯고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사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겨레나 경향, MBC, KBS까지 다 한꺼번에, 조중동은 물론 이렇게 해서 이거 일단 우리끼리 밥그릇 싸우더라도 어떤 경우든 이 태블릿 조작만큼 우리가 같이 은폐하자, 이렇게 똘똘 담화 카르텔, 윤석열이 좋아하는 카르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이런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카르텔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별 관계 없어 보이는, 아니 JTBC와 검찰과 SKT가 조작한 사건에 왜 김준일과 MBN이 이걸 지켜주느라고 몸을 던집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한동훈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밟히고 짓밟혀도 야당 민주당 법사위, 야당 이재명 등 지도부 죽었다 깨도 우리가 한동훈한테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지켜주겠다. 우린 정절을 지키겠다. 그런 수준이잖아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거. 그나마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 하나만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냥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이게 튀어나와서 설치는데도 그냥 버텨보자.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손잡고 한번 둥글게가 좀 버텨보자.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근대 민주국가가 아니죠. 이거 거의 중세시대나 하는 거, 중세시대나. 마치 장미 이름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상상적인 이야기지만은 뭐 충분히 있을 법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론이 아니라 희극론이라는 책을 썼다. 근데 이거는 중세시대의 철학이랑 안 맞아. 이거를 못 읽게 하려고 이거 읽은 놈들 다 죽여버리고 아예 끝장내버리는, 그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작자들이 끔찍한 말들을 했는지. 범민주당 성향의 논객들조차도 송영길 대표가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멘탈이 나간 거다, 이딴 얘기 떠들었잖아요. 중세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이 아닌 다른 책 읽은 거를 정신병자 취급하듯이 아예 방송에 나와서 뭐 KBS, MBC, MBN 나와서
송영길 대표가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민주당을 부정하는 거다. 막 이따위 얘기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진실이 폭발했을 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혁명재판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게 한두 놈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재판으로 다 끌어다가 거의 한 수백 명은 정말 처형을 시켜야지 이게 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막 농담으로 막 사형시킨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단순히 윤석열 한동훈이 끌어내리는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정말 제가 체크 이 상황을 알게 되면은 MBN 김준일이 나와서 떠든 얘기는 좀 아실 텐데 김준일이 여기 나와서 했던 말에 워딩이 있을 거 아닙니까? MBN에 나와서 바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 음해 비방을 하는데 이 작자가 나와서 한 말은 국가수 보고서에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믿지 않고 의혹 제기하면 어떡하냐. 국가수가 이미 다 판단을 내렸다. 조작되지 않다고. 이렇게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준일한테 줬잖아요. 야 무슨 헛소리냐. 국가수 보고서 여기 있는데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태블릿 PC는. 누가 건드렸다. 누가 건드렸는데 이 건드린 게 우연히 잘못 건드린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 특정 일시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파일을 열어봤다든지 뭘 변경했다든지 이런 개연성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누가 물어봤냐? 최서원의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이 국가수의 나기현 연구관에게. 그랬더니 나기현은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의도적으로 막 건드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 파일들을 직접 열어보고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자, 국가수의 결론 알겠죠? 막 건드렸다 누군가. 근데 이게 고의적으로 PC를 조작하려고 건드린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가수의 결론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 팩트 체커 언론한다는 이 김준이라는 자가 국가수에서 이미 이것을 검증해왔더니 내부 조작은 없었다고 나왔다는 완벽한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고 우리가 김준일한테 줬어 자료를. 얘는 그 자료도 없어. 아니 줬으면 당연히 내가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한 이틀 3일 뒤집어 있더니 숨어 있더니 끝까지 우기는 거야. 지가 말했다고. 자 그러면 우린 김준일에게 소송을 걸면 되는데 언론중재위에다가 김준일을 출연시킨 MBN을 상대로 중재를 요청합니다. 야 우리 봐라 이거 국가수가 조작된 흔적이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김준일이라는 놈이 180도 반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 정정 반론 보도의 책임은 MBN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BN 상대로 언중을 갔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 몇 번에 있으면은 대충 이 패널의 실수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그냥 정정해 주면 돼. 근데 MBN도 김준일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정정보도 못 해주겠다는 의견서가 오늘 도착을 했어요. 이게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지들이 직접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한 건데 그냥 말 실수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지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김준일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정정 못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 진실을 은폐하겠다. 이렇게 덤벼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태블릿 조작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며 얼마나 많은 놈들이 관여돼 있으며 얼마나 끝발 센 놈들이 이걸 막으려고 덤벼드는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기적이자 그렇게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오면은 조회수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뭐 몇 배씩 폭발하는데도 그 어떤 경우든 제도권 언론사에는 출연도 못하고 특히 요즘에는 제도권 언론사가 원래 제 발언 가지고는 인용을 해줬는데 그 인용도 하지 않는 똘똘 뭉쳐서 진실을 파묻지 못하면은 변이자도 파묻어가지고 우리가 버텨보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용서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MBC, KBS, 한겨레까지 포함해서 이런 놈들을 용서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국민을 그냥 개돼지 취급하겠다는 건데 이거. 요 답변 내용은 너무 황당해서 뭐 읽어드리지 않겠죠. 자, 하여튼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수가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 판단했냐 안 했냐. 국가수는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얘들은 없다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말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뭐 법원이 판단했다 뭐가 판단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MBN과 김준일이가 JTBC나 검찰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이것들도 다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죠. 이것들이 왜 이 짓을 했는지 나중에 혁명재판소와 혁명특검수사팀이 나와서 싸그리 구속시켜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 이것들은 정상적인 수사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말 특별법을 통해서 모든 얘네들의 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싹 다 압수해서 들여다봐야지 누가 얘들을 이딴 짓을 시켰는지. 얘들이 자체적인 판단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내일 아마 3일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재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재가 성립이 안 되면 원래는 언론중재위가 자체 판단 내려서 직권으로 중재를 명령을 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런 건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들이 명백히 잘못했는데 우겨대잖아요. 그럼 언론중재가 그냥 우리 편 들어주는 게 정상인데 언론중재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언론중재위가? 그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린 재판으로 가야 돼요. 재판 가잖아요. 그럼 얘들은 누구냐? 또다시 태블릿 PC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판사들을 배치하기를 유도할 거고 그런 놈이 들어오면은 또 버티고 지금 이게 7년째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언중이도 제가 10번 넘게 갔어요. 언중이에 언론중재위 부장 한 명만 똑바른 놈 있었으면요 벌써 깨져야 될 카르텔이 얘네들이 이렇게 버텨도 언중이를 가든 번번이 가든 똑같은 놈이 판사로 들어와가지고 또 진실 은폐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몇 명이냐 이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만난 판사, 내가 만난 검사, 내가 만난 언중이 다 조사해야 돼. 다 수사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거 지금. 이런 싸움을 미디어치 혼자서 7년을 벌여왔습니다. 7년을. 지금은 그래도 촛불 주력 부대가 도와주면서 훨씬 편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지금 훨씬 편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수놈들은 다 변절했지. 이거 완전 미디어치 혼자서 싸운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그냥. 지금 훨씬 편하죠. 그때랑 이제 비교가 안 되지 옛날하고는. 자 지금 13,000 뭐 이제 14,000 이제 오늘까지만 14,000좀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방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크게 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지금 내일 변강세하고 금요일 매불쇼 통해서 좀 늘 거고 다음 주 매불쇼 수요 난장판 뭐 그걸 활용해서 한 3만까지 돌파돼야 되겠죠. 3만까지 돌파되고 광주 집회 전후로 이제 뭐 4만 5만 해가지고 뭐 5만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만 채우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5만 채우는 게 80만 명 권리당원 중에서 5만 명을 채워야 되니까 만만치 않는 상태예요. 오늘은 이 여의도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 찌라시를 제가 김용민 목사 통해서 받았는데 1호 서울에서 바로 받아 썼어요. 뭐 거의 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김용민 목사한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냐? 이런 거는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한번 내부 검토 보고서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막 수정을 하고 이제 보완을 해나가면서 결국 총선 때 이제 누구를 목을 칠까 그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정된 보고서는 아니고 여러 의견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의견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